요즘에 이 채널명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건데요. 수트 리뷰하는 남자, 줄여서 수리남. 어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은 앞으로 그 수트 리뷰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수트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만 어떻게 되면 느낌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수트만 리뷰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유어 온핏이 수트나 이런 정장 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떤 수트를 자켓을 리뷰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치포넬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트 덕후님이 치포넬리를 보고 프랑스의 유명한 대표 비스포크 샵이죠. 그 비스포크 샵에서 조금 미는, 그러니까 대표되는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을 좀 따라서 이 비스포크로 제작을 한 옷입니다. 일단 비스포크로 제작을 했고요.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좀 수미주라 봐. 그러니까 MTM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수트 덕후님의 요청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스포크로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비스포크 라벨이죠. 이게 유어온핏 비스포크 라벨입니다. 비스포크를 해야지만 이런 라벨이 달려요. 원단은 스카바를 썼네요. 스카발 슈퍼 110수. 스카발 슈퍼 110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카발은 자체적인 그 슈퍼 번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준 번수로는 슈퍼 120수 정도가 됩니다. 이 원단은 그 110수니까 갤럭시 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어 온핏 사이트에 사진에 이 사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진을 보다 보면은 원단 넘버라든지 어떤 원단을 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원단이 조금 뭐랄까 네이비색인데 어떻게 보면 보랏빛깔도 많이 나요. 이게 솔라로 원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스카발 원단이 조금 고급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는 원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이제 수트를 이제 찾아가시면서 나름대로 스카발 원단을 이제 좀 구경을 하면서 또 스카발로 제작된 옷이 있어서, 마침 오늘 도착한 옷이 있어서 그걸 또 한번 착장을 해 보기도 했는데 좀 스카발 원단이 좀 광택감이 있다든지 좀 고급진 그런 느낌들이, 그거는 또 본인이 느껴봐야지 아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스카발이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는 원단이다. 그래서 이 원단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유온핏의 사진이라는 메뉴를 확인을 하면은 이 사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포넬리 같은 경우가 저번에 리뷰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라펠을 보시면 라펠이 이게 일반적인, 이게 노치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크드도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다이아몬드형의 어떤 라펠입니다.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게 고지 라인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사실 이제 재단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이 각도,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는 여기에서 어깨선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치드라든지 피크드 라펠을 할 때 이게 고지 라인이 얼마나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거기에 걸맞는 또 라펠 너비에 따라서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본인이 어떤 체형이냐, 머리가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스타일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죠,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카라랑 그 다음에 라펠이 하나로 일자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셔츠의 이탈리안 카라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카라랑 그 다음에 라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라가 얼마나 이게 곡선지게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길게 내려오느냐, 그 말은 또 이 라펠이 얼마나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죠. 그리고 단순하게 사진만 가지고 이게 구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버튼홀이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버튼은 여기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라펠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잠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버튼을 다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무슨 차이나 카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앞쪽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거의 뭐 이 발막한 같이 뭐 이렇게 뭐 바람막이 덮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 5개로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수트 덕후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비스포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접착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팔자튀기 같이 뽕뽕뽕뽕뽕뽕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는 거죠. 비접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물론 기계 비접착이나 기계 반접착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엉성하긴 하지만 눈에 띕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적용을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 여기에 비접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티가 나더란 겁니다. 보통 만약에 이런 솔리드 원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체크라든지 하운드 투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패턴이 강한 원단을 썼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리드다 보니까 비접착이 이 팔자뜨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무슨 막 뭐 꼼보같이 뽕뽕뽕뽕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트 덕후님이 이걸 수미주라화, 그러니까 MTM으로 좀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이런 비접착이 아니라 접착이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접착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접착으로 이런 라펠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또 수트 덕후님의 이게 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입어보니 사실 이거를 뭐 비접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입으려고 이 옷을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라펠의 특이한 점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 어떤 이미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해서 그렇게 구현을 한 것이지 꼭 이렇게 차이나 카라시로 입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여기에 버튼 안 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 입어봐서 뭐 그렇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글쎄요. 예, 라펠이 특이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입으면은 이건 수트라기보다는 좀 뭔가 뭐랄까요, 어중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하면서 버튼 적용 안 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치포넬리 디자인의 어떤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집어넣어서 조금 뭔가 너무 이게 길잖아요. 예. 너무 길고 여기가 또 너무 밋밋하게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원래 부토니에르가 들어왔는데 부토니에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토니에르 대신에 들어가고 3롤2에 하나가 중간에 더 조금 허전한 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버튼홀을 넣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포켓이 하나 둘 세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포켓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에는 포켓이 없죠. 오른쪽에는 가슴 포켓이 없고요. 이게 패치죠. 패치. 근데 여기에 자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라라는 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 이게 바지에 플리츠와 같이 주름과 같이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죠. 이런 주름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원단이 이쪽 부분에 원단이 더 이게 겹쳐져서 한 겹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원단 사용량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자바라가 적용이 되고, 자바라 패치죠. 거기에다가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각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바라 패치 앤 오각 플랩인데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오각 버튼 플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튼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제작을 할 때 사실 공방 측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느리고, 이런 거 작업할 바에 다른 거 하나 더 하는 게 뭐 사실 이문이 더 많이 남고 작업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지금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큰 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은 당연히 더 큰, 이쪽도 큰 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수트 덕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델된 그 면자켓 같은 경우가 이게 패치 앤 플랩인데 버튼이 적용된 버튼 플랩을 이제 적용이 된 걸
봤었죠. 근데 이제 수트 덕후님은 이 옷을 통해서 또 그렇게 느껴봤었고, 이게 버튼이 들어가는 게 물론 이쁘긴 해요. 그냥 이게 버튼이 없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수트 덕후님의 옷도 있습니다. 치포넬리 디자인을 좀 모방해서 만든 그런 옷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면 조금은 뭐랄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포켓에다 뭘 집어, 물론 포켓에 잘 뭔가를 안 집어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버튼을 잠그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뭔가 이게 아웃 포켓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으시는 분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웃 포켓에다가 담배를 많이 넣죠. 이제 왼쪽 포켓은 그걸 안 쓰고 오른쪽 포켓은 이제 담배를 많이 넣는데, 이 뭔가를 집어 넣을 때 항상 버튼을 풀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을 아예 잠그지 않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홀이 있다 보니까 또 모양이 안 이뻐. 차라리 밋밋하게 깔끔한 게 나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주머니를, 포켓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버튼이 없는 게 낫고요. 만약에 본인이 포켓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버튼이 적용된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그런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패턴으로 제작하는 비스포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디자인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재단사 선생님의 어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차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수트 덕후님은 저희 쪽에 워낙 오래된 온필러그래서 추가 차지는 없이 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좀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추가적인 차지가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스포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비스포크라고 하는 게 1대1 패턴을 만든다는데 의미를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단사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나 역량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피적인 요소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스포크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게, 핏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누가 옆에서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쁜지 안 이쁜지 뭐 이런 거 정도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요소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스포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핏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긴 하겠지만은, 좀 디자인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스포크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다만 약간의 좀 추가 차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 옵션입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스티치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나이도 호시입니다. 호시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 유온핏에서는 스티치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스티치에 사용하는 실이,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이 있고, 그 다음 중간 굵기의 실, 지누이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굵은 실, 아나이도라고 하는 건데, 이 아나이도라고 하는 거는 굵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이 굵다 보니까 눈에 확 띄죠, 스티치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 스티치가 좀 은은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좀 싫어서 좀 눈에 좀 띄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는 지누이도를 적용하고, 지누이도까지는 무료거든요. 근데 아나이도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이건 별도로 돈을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스티치 같은 경우가 기본 스티치, 그러니까 앞판 쪽 여기랑 포켓 요런 쪽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인데, 전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등판이나 뭐 모든 부위를 다 하게 되는 거, 요거는 또 유료 옵션이거든요. 게다가 아나이도 호시까지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이 아나이도 호시가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아나이도 호시 이거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별로 공방에서 이게 작업하시는 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게다가 이 보시면은 포켓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플랫만 있는 것도 아니야, 아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자바라까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스티치가 적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 아나이도 호시 스티치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옵션의 가격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플랩으로만 적용을 했다 하면 여기만 적용하면 될 거를 아웃만 했으면 됐다, 그럼 여기만 적용하면 될 거를 아웃에 자바라에 패치다 보니까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사실 이거는 만약에 공방 쪽에서 돈 더 달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추가 차지를 얘기를 안 했던 거지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옷입니다. 그래서 아나이도 호시가 전체로
스티치가 전체로 적용이 되어 있는 옷이고 이것만 해도, 이 옵션만 해도 가격이 좀 되는 옵션이죠. 거기에다가 뭐 간도매, 그러니까 바텍이라고 하죠. 유홈핏의 옵션은 바텍,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바텍이라고 하는데, 유홈핏에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바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방에 따라서 간도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도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게 적용되는 부위가 뭐 포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소매 뒤쪽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트임이 있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옷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금 비스코스 안감으로 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스코스 안감이라도 다양한 색상을 해봤는데 요것만큼 이쁜 색상이 없습니다. 약간 좀 고급지면서도 색상이 좀 브라운 톤과 보라 톤이 좀 섞여가지고 좀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안감이다 보니까 그것도 적용을 했죠. 근데 요게 앞쪽만 보면 좀 치포넬리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만은, 요게 본인이 또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또 뒤쪽도 다르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뒤쪽도 보시면은요, 이게 헌팅 자켓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좀 자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유, 자바라도 굉장히 넓죠. 원단 많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 자바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벨트, 뒤쪽에 등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코트에서 폴로 코트라든지 아니면 코트에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옵션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바텍, 간도매가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 자바라 같은 경우에 또 아나에도 호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야,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아나에도 호시 이게 스티치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도 다 스티치 들어가 있죠. 야,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옷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치포넬리의 어떤 스타일이 앞쪽 부분은 이렇게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수드더코님 말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용이 된 거는 보통 뭐 헌팅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볼 수 있고 코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트더코님의 치포넬리의 스타일을 따라서 조금 디자인한 그런 비스포크 수트를 좀 리뷰를 했는데요. 수트더코님 이걸 좀 약간 좀 MTM화 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서 뭐 꼭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뒤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런 앞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MTM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쓰는 뭐 공방이나 이런 것이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방만 계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품화를 시켜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클릭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화를 시켜 놓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좀 가격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또 뭔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업이 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라펠, 사실 라펠이라 하더라도 노치드 라펠이나 피크드 라펠이 아니라 숄 라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받는 공방들이 수미주라 MTM 공방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더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MTM화 시키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게 MTM화 되게 되면은 저도 이런 디자인으로 MTM으로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트를 보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홈핏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본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든지 구형 가능하다.